오케이, 지금 요 내용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유형 14에서 아까 그 첫 번째 문제는 풀었지. 그럼 이제 쉬운 문제로 214번을 한번 해보자고. 잘 알면 상용로가 제일 쉬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아까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자, 214번 로그 76.1이 1.8814다. 그러면 1번 로그 761 이러면 로그 요걸 이용하면 76.1을 이용하면 76.1 곱하기 10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로그 76.1은 1.8814가 되고 로그 10은 1이 되니까 2.8814로 쓰는 게 맞겠죠. 근데 이렇게 다 일일이 계산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이미 예측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가보면 얘는 두 자릿수니까 정수 부분이 1, 2였던 거야. 그렇다면 얘는 세 자릿수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주어진 숫자와 숫자 배열이 일치하므로 소수 부분은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러니까 2.8814야라고 바로 눈으로 보고 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면 된다. 추워? 덜덜덜. 그 다음 로그 7610 이것도 나는 계산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성질 이용해서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읽어버리라고. 7610은 로그 76.1 곱하기 소수점 2개 이렇게 되니까 2 더하기 1.8814가 되어서 3.8814가 정답이겠죠. 근데 성질로 읽는 사람은 네 자릿수이므로 정수 부분은 3이 될 것이고 숫자 배열은 일치하죠. 761 이렇게 나가는 숫자 배열이 일치하니까 소수 부분은 8814일 거기 때문에 그냥 읽어버리면 로그 0.761 여기까지는 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읽어버릴게. 로그 0.761은 로그 76.1에다가 여기가 76.1이니까 하나 둘 거꾸로 간 거죠.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여기가 가로가 여기 쳐주면 안 되죠. 여기 쳐주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에다가 1.8814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0.1186 요렇게 되는 게 되겠죠. 그럼 거기가 틀렸네요. 0.8814로 나와 있으니까 전혀 다른 말을 한 거네. 그냥 눈으로 읽는 사람들은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에서 숫자가 시작되므로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 숫자 배열이 일치하므로 소수 부분은 0.8814, 그래서 마이너스 0.1186 이렇게 쓰는 게 맞다. 자, 그러면 로그 0.0761 소수점 이하 두 번째부터 숫자가 시작되므로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 숫자 배열은 일치하므로 0.8814, 그래서 마이너스 1.1186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로그 0.000761 소수점 이하 네 번째부터 숫자가 시작되니까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4에다가 소수 부분은 일치하므로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3.1186으로 적어주면 된다. 자, 요게 이제 상용 로그의 값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고요. 이제 나머지 유형은 문장형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수할 때 기억을 한번 해볼까? 문장형 문제 어떻게 다루는지 기억해요? 기억해? 세연아? 어떻게 하죠? 틀을 잡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어떤 글씨가 무슨 뜻인지 잘 본다. 맞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식은 왜 나와 있는지는 궁금해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는 이용만 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 그 식 밑으로 있는 숫자들은 어떤 글씨에 대입해야 되는지 힌트를 준 거니까 대입할 숫자를 잘 보고
해당되는 문자에다가 대입한 다음 기본적인 지수 계산 또는 기본적인 로그 계산을 조금만 해주면 돼. 그래서 한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좀 해볼게요. 자, 217. 이거는 수능에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지진의 에너지가 2야. 뭐 이건 읽기 쉬우네. 에너지 2. 그 다음에 지진의 규모는 m이라고 쓴대. 규모 m. 그때 이런 관계식이 있대. 이거 다 실험에서 나온 식이야. 이제 인정. 자, 그래 놓고 나서 규모가 5인 지진 에너지는 규모가 4인 지진 에너지의 몇 배냐라고 물었죠. 이거는 지수할 때도 설명했던 거니까 기억나는 사람은 대답해. 계속 반복이라서. 지진 에너지야. 그러니까 m이 5일 때의 에너지를 이렇게 내가 표시해 볼게요. 지진 규모가 4인 지진 에너지는 이렇게 할 때, 그러면 2, 5는 2, 4의 몇 배 이렇게 물었어. 이거 그때 A는 B의 몇 배. 어떻게 정리한다? A는 B의 몇 배. 어떻게 정리해?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어떻게 이거 설명하라고. 지수할 때 다 이미 해줬잖아. A는 B의 몇 배. 왜 기본적인 상식적인 거를 공부 안 하지? A는 B의 몇 배. 잘 집어넣는다. 안 봐도 집어넣죠. 망했다. A는 B의 몇 배. 그럼 숫자로 써줄게. 지난번에도 똑같이 얘기했어. 이렇게 공부하면 어떡해. 9는 3의 몇 배. 몇 배야? 3배. 어떻게 계산한 거야? B분의 A 이렇게 쓴 거라고. 그러면 얘는 얘의 몇 배. 그럼 뭘 구하라는 거야? 이게 얼마인지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 대입해. 이제 규모가 5인 지진이야. 그러면 로그 2의 5는 11.8 플러스 1.5 곱하기 5 이렇게 된 거고, 규모가 4인 지진에 대해서는 로그 2의 4 11.8 곱하기 1.5 곱하기 규모가 4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생각해. 이거 구하고 싶어. 무슨 계산해야겠냐? 이거 계산할 거야. 이 둘이 어떤 계산해야 돼? 나눗셈. 정신 안 차리지. L셈을 해야 진수끼리 나눗셈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뭐 해야겠다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 이거 구하면 된다고 하면, 그죠? 이게 바로 로그 요만큼이라고. 이거 지워? 찍어. 1.5로 묶고 5 빼기 4 1이니까 이렇게 되죠. 따라서 2의 4 2의 5 나눗셈 결과는 10의 1.5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10루트 10배만큼이 되겠지. 너무 단순하잖아요. 10루트 10 너무 단순해. 자, 그래서 이것도 문장 잘 읽고 어떤 글씨가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읽은 다음 대입하고 간단한 계산만 해라. 조금 필요한 거는 바로 유형 16에 가면 있지요. 이것도 배운 내용이니까 정리할게. 이것도 얘기 지수할 때 다 한 것 같은데 안 했나? 자, 여기가 A1 짜리 물건이 있어. (10% 인상하면 얼마에 파니?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닌 것 같으니까. A1이 있어. 10% 인상했어. 인상된 가격이 얼마야?
맞아. 그거 10%또 인상했어. 그럼 얼마가 돼? 잘 부러지지? 짜증나는데? 너무 힘을 주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매번 일정하게 퍼센트가 증가된다 또는 감소한다 그러면 몇 번 인상 또는 몇 번 인하가 됐냐에 따라서 거듭자고 숫자만 붙으면 되는 거라고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러면 222번을 보겠습니다. 빛이 어떤 유리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그 밝기가 19%가 감소합니다. 그죠? 그럼 원래 빛 양이 A만큼 있었다고 쳐. 근데 한 장 통과하면 얼마가 감소한대? 19%. 그러니까 만약에 한 장을 통과했다면 이제 감소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겠지 이렇게. 그리고 19% 이만큼 된 거고요. 두 장을 지나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연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제 결국은 몇 장을 통과하면 5장을 통과했을 때, 즉 A의 1-100분의 19 요거에 5장을 통과했을 때의 빛의 양은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처음에 몇 퍼센트만큼이 남은 거냐. 그러니까 요걸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요거. 원래가 A고 5번 지나면 A의 요만큼이니까 요게 줄어드는 퍼센트죠. 요게 이제 남은 퍼센트죠. 참. 줄어들고 남은 거 19%씩 줄었으니까. 그래서 1-100분의 19의 5제곱을 계산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못하고 우리는 로그를 씌워서 계산하면 된다. 즉 로그 요게 100분의 얼마죠? 81? 그죠? 그럼 0.81의 5제곱을 계산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5가 앞으로 나가고 로그 0.81 이렇게 되겠죠. 이 로그 0.81의 값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네? 안 나와 있어. 그러면 따르기 계산해야겠네. 왜냐면 0.81로 계산하면 우리가 지금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가죠 뭐. 5 로그 하고 이 100분의 81로 써서 계산을 하죠 뭐. 맞아요. 그러면 5 곱하기 로그 81에서 81이 3의 4제곱 이니까 4 로그 3 빼기 2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고친 이유는 거기 문제의 힌트 중에 로그 3이 있다는 걸 봤을 거야. 로그 3 얼마로 하라고 했냐면 계산하기 쉽게 0.48로 쓰랍니다. 그러면 5 곱하기 0.48 이걸 곱해주니까 48, 32, 4, 4, 16, 19, 1.92 빼기 2죠. 그러면 5 곱하기 1.92 빼기 2는 얼마야? 0.08? 0.08? 마이너스 0.08? 그럼 마이너스 0.4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2, 3이 문제야. 마지막. 여기까지 나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친구들은 그 옆에 힌트가 왜 나와 있나 생각해. 가로 안에 힌트가 2개야. 로그를 다시 이용하라는 뜻이야. 마이너스 0.4라는 건 소수 부분 이렇게 쓰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0.6 이렇게 표시해야죠. 그리고 힌트 중에 이 0.6이라는 게 눈에 보이면 잘 푼 거라고. 0.6이라는 게 나와 있을 거야. 로그 3.9 로그 3.9.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로그 하고 이게 10분의 1이니까요. 0.399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자, 그러면 로그 요만큼인 거니까 결국 0.81의 5제곱이 0.399야. 그럼 퍼센트로 말하면 몇 퍼센트야? 0.399가 퍼센트로 39.9%죠. 39.9%. 5번의 답이 있죠.
그러니까 19%씩 계속 5번 통과하면 남은 양이 39.9%밖에 남지 않죠. 어둡지. 우리 윤주 아직도 로그 계산해서 그냥 눈을 아주 부릅뜨고 있는데 이 계산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면 정말로 일주일 그냥 보내고 왔단 얘기야. 어디가 계산이 어렵나요? 한 번만 더 찝어볼게. 그 81에서 3제곱 아니 3의 4제곱이 앞으로 나온 건 알겠는데 그 다음 빼기 로그 100. 아 아까도 그거 물어봤어 너. 소수 구분할 때. 진수끼리 나눗셈 돼 있는 건 실제로 로그 뺄셈이죠. 오케이. 그럼 로그 100이 빼진 거니까 2라고 써버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로그 값을 이용해서 이제 할 수 있죠. 뭐 상 이런 거 필요 없이도 한 문제 풀고 그러면 마무리할게. 224번 한번 답을 써봐. 선생님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 그 아래 거요 거기 마이너스 0.6 보여요? 네. 거기 힌트가 아니 0.6이라. 거기까지 바꾸는 건 알겠는데 음흠. 마이너스를 더하기 이거? 네. 헐. 너도 똑같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로그 10분의 1인 거라고. 아, 로그 3.99 또는 0.1이라고 해 그냥. 그러니까 로그 0.1 곱하기 2에 그 소수점이 하나 밀릴 거냐 앞으로 그지? 그러니까 0.399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10의 거듭제곱에 해당되는 거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같은 거는 소수점 위치만 움직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얘기야. 소수 부분이 똑같으면 숫자 배열이 일치한다는 게 숫자는 가만히 있고 소수점만 움직여 다닌다는 거야.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근데 저기서 39.9 0.399라는 게 요만큼의 값이라고 지금. 봐봐 여기. 요만큼의 값이 0.399라고 읽은 거야. 네. 그럼 A의 0.399야. 퍼센트로는 얼마를 말하는 거냐. 그럼 내가 100분의 39.9 그럼 네가 뭐라고 읽을 거야? 39.9%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니? 네. 100분의 5가 5% 아니야? 네. 그러니까 100분의 39.9가 39.9%지. 그러니까 왜 이러지 이거? 자꾸 줘. 소수점이 두 자리 밀린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0.399인데 곱하기 100을 하면 39.9%. 그죠? 그러니까 네가 이제 5%를 100분의 5, 0.05라고 읽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랑 똑같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숫자는 39.9%만큼에 해당되는 숫자죠. A의 39.9%. 실제로는 A의 0.399배. 네? 자, 224번 답 써봐.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라는 말은 그냥 R%씩 증가해 이 얘기를 쓰는 것과 같으니까 문장도 끝에 매년 몇 %씩이냐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냥 현재 매출액을 그냥 A로 잡으면 돼요. A는 큰 상관이 없어. 이 식이 자연스럽게 써지면 좋겠다고. 이걸 외워서 쓰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문장 쓸 때 뭐뭐의는 곱하기로 표시하는 건 알죠? 그러면 A의 15년 후의 가격은 A의 3배가 되었다. 그러니까 A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요? 로그를 씌워서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그래서 로그 요거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분명히 이제 힌트 중에 로그 3은 들어있겠지. 이걸 숫자로 써야 되니까. 그죠? 15 앞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 없죠. 다 계산해보세요 이제.
7.7%. 그지? 그러니까 니네가 계산하고 났을 때 여기 나온 숫자가 힌트 중에 그 숫자가 보여야 잘 간 거라니까. 그 숫자가 안 보이면 다르게 정리하라고. 이거 저기 똑같아. 니네 실제 지금 학교 시험 문제는 지금 현재 아빠 차 가격이 2천만 원인데 중고차로 매년 7%씩 중고차 가격이 깎인대. 그러면 7년 후에 얼마에 팔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똑같은 거 이거. 증가 감소는 다 똑같습니다. 됐죠? 근데 지난번에 그 연수과제 프린트 안 잊어먹었지? 그때 56번부터 103번까지인가 냈었는데 이제 그 103번 다음부터 끝까지 상용로그까지 풀어오시면 되는 거야. 저번에 못 왔던 사람 2명 보민이하고 그지? 너네들은 문제수가 많아졌어. 그러면 그 프린트 중에 로그에 관련된 프린트 로그로 문제 푸는 걸 하나 보여줄게. 지수로도 풀 수 있는데 그 문제 중에 109번 같은 거 봐봐. 프린트에 109번 없는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은 일단 보시고. 원래 교과서는 35까지 있대요. 그렇죠. 35까지만 되죠. 일단 시단계는 하지 말고. 109번 같은 거를 지수에서 이미 배웠어요. 자, 요거를 지수로도 한번 풀어줄 거고, 너네들은 요 문제를 로그로 풀려고 원래 내준 문제니까 로그로 푸는 것도 한번 보여줄 테니까. 일단 첫 번째 지수 형태로 푸는 거 우리 연습한 거. 그럼 요거를 K라고 놓고 2의 X제곱이 K, 9의 Y제곱이 K. 지수로 푸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18의 Z제곱이 K. 따라서 2는 K의 X분의 1, 9는 K의 Y분의 1, 18은 K의 Z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봤어. 그리고 얘를 구하는 건데 보니까 여긴 더해져 있는 걸로 봐서 이 두 수는 곱하기를 한 거고, 요 빼기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얘는 나눗셈을 한 거죠. 그럼 이걸 두 개를 곱한 게 요렇게 된 거고, 요걸 나눗셈을 하게 되면 좌변이 1이 되고요. 여기가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때 1이라는 자체가 K의 0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요만큼의 값은 얼마가 된다? 0. 이게 이제 지수로 푼 거예요. 앞에서 이미 했어. 기억날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로그로 풀자 하는 거야. 로그로 풀어볼게요. 요거 2의 X제곱이 K, 9의 Y제곱이 K, 18의 Z제곱이 K인데 로그를 이용한다는 건 지수로그 정의에 의해서 직접 쓰겠다는 거예요. X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K, Y는 로그 9를 밑으로 하는 K, 그 다음에 Z는 로그 18을 밑으로 하는 K. 근데 여기 원하는 게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인 거니까 역수. 요거 역수. X분의 1. 요거 역수. 밑과 진수를 바꿔 쓴 거. 그러니까 로그 K를 밑으로 하는 2. Y분의 1은 역수. 요것도 역수면 밑과 진수를 바꾸어서 K를 밑으로 하는 9.
z분의 1은 로그 k를 밑으로 하는 18. 그러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은 로그 k를 밑으로 하는 2 더하기 로그 k를 밑으로 하는 9 빼기 로그 k를 밑으로 하는 18이 되니까 로그 k를 밑으로 하는 요거 곱해서 18 빼기 요거 나눗셈으로 하면 18 나누기 18이니까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요렇게 구한 게 로그로 푼 거예요. 뭐 비슷하죠. 근데 실제 학교 시험에 나오면 자기가 편한 걸로 풀면 돼. 지수로 풀고 싶으면 풀고 로그로 풀고 싶으면 로그로 풀고. 그러니까 아까는 양쪽에 몇 제곱씩 해준다로 역수를 만들었고 여기 그냥 x, y, z를 아예 구해서 그냥 역수 써버리고 정리하는 거니까. 풀이가 짧기로는 아까 그게 조금 짧아 보이는데 얘도 뭐 어렵진 않아요. 할만할 거야. 그래서 요 프린트 꼭 마무리. 그러니까 과제가 첫 번째가 센 205번 205번부터 225번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린트 56번부터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아까 숙제는 104번부터 할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프린트 56번부터 129번 자 이러면 이제 로그까지가 됐어요. 이제 지수하고 로그가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려운 건 많이 지났어요. 자, 이거 내시고 40페이지 표. 오늘 아마 지수 함수에 대한 개념 정리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문제는 뭐 숙제로 나간다 안 나간다 떠나서 이제 함수자 이름이 붙었으니까 너네들이 할 일은 개념 정리에 충실하게 함수란 이름 붙으면 문제 유형 풀려고 덤비지 말고 내용 정리부터 계속해. 그러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자 그럼 지수 함수에 대해서 개념 정리할 텐데 뭐 어려운 거 없어 전혀. 특징만 알아도.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얘기했었어 이미. 뭐 할 때 얘기했었더라?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도 그렇고 함수 얘기 나오면 유리함수 할 때도 기본 그래프 y는 ax 제곱처럼 기본 그래프를 충실히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평행 이동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일반형 공부하고 이렇게 배우는 거지. 이 기본 그래프를 얼마나 잘 공부하냐에 따라서 함수 실력은 결정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니네가 2차 함수 배웠어. 이 그래프에 대해서 니네가 말할 수 있는 걸 다 말해봐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래? 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라고. 그게 개념 정리가 된 사람은 얘기를 할 거고 개념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다 말을 못 할 거야. 이거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다. 0,0 지나간다. 정의역은 모든 실수. 뭐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대칭축의 위치는 y축. y축 x는 0.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말이 어떤 함수마다 기본적인 모양이 있고 그 그림에 특징이 있어. 니네가 2차 함수 공부했다면 생긴 모습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 포물선 모양이라는 사실과 꼭지점이나 대칭축 같은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지수함수 공부할 때도 내가 5분만 얘기해도 사실은 지수함수 끝까지 다 얘기한 거랑 똑같아 사실. 얘도 그렇게 얘기할 거거든. 식 모양을 보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이거야. 그거 얘기하는데 5분도 안 걸려 사실은. 근데 니네가 그걸 베이스로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다음 설명이 가능해. 내가 얘기해 볼게. 지수함수는 기본식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우리 지수 배울 때 또 로그 배울 때 밑조건 배웠지. 로그에서 밑조건 뭐죠? 1이 아닌 양수. 근데 내가 1이 아닌 양수 대신에 뭐라고 다르게 표현한 게 있었는데 1이 아닌 양수 말고 다르게 표현한 거
내가 나중에 함수 가서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미리 난 그렇게 얘기할게 하면서 밑조건, 진수조건 써줄 때 일이 아닌 양수라고 쓴 다음에 내가 옆에다 써놨단 말이야. 복습해서 왜 공부 안 해오고 해야지. 이걸 또 얘기하라고. 일이 아닌 양수니까 양수 중에서 1 빼고 이렇게 썼잖아. 또는이라고 해서. 기억나죠? 그럼 결국 로그 함수, 지수 함수의 그래프는 밑이 요런 숫자냐 요런 숫자냐 때문에 달라진다 이거야. 예를 들면 A가 이 함수에서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기는 거고 음수면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 차이를 배우듯이 밑이 이렇게 생긴 지수 함수는 어떻게 생겼고 밑이 이렇게 생긴 지수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의 모양을 기억해 두는 게 첫 번째죠. 자, 그럼 이거의 모양을 지금부터 그려볼게요. 일단 밑이 1보다 큰 거부터 그릴게. 밑이 1보다 큰 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더 쉽죠. 밑이 1보다 큰 거 2라고 할까? x가 0이면 y값 얼마 나와요? 1. 그러니까 이게 1인 거야. x가 1일 때는 2가 되지. 그러니까 x가 1일 때가 2가 되는 거예요. x가 2가 되면 4가 되겠지. 그러니까 4가 되겠지. x가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 위치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야. 네. 다른 말로 하면 밑이 1보다 크면 그 x값 지수가 크면 클수록 값이 계속 커진다고. 그럼 반대로 0과 1 사이의 밑을 하나 생각해 볼게요. x가 0이면 1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x가 1이면 그때 2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1이면 2분의 1이 되죠. x가 2면 4분의 1이 돼요. 대신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2가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밑이 1보다 작은 밑이면 얘가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값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2분의 1의 제곱보다 세제곱이 작은 숫자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걸 먼저 봐두는 거야. 뭐 때문에 달라진다? 밑의 크기에 따라서. 밑이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작은 양수면, 다른 말로 하면 얘는 증가함수예요. 여기는 감소함수가 되는 거지.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일단 여기까지 배웠으면 벌써 50% 다 배웠어. 이거 얘기한 거 가지고 뭐 금방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특징을 얘기해 줄게. 첫 번째 기본적인 특징. 밑의 크기에 따라 그래프가 증가함수 형태인지 감소하는 형태인지가 달라진다. 그럼 밑이 1보다 크다면 지수가 클수록 계속 y값이 커진다. 0과 1 사이의 밑이라면 지수가 커질수록 오히려 값이 줄어든다. 맞아요? 첫 번째. 자, 그러면 마치 꼭지처럼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지. 네. 0,1 지나죠. 자, 또 하나 특징. 우리 그 작년 2학기 때 유리함수 같은 거 공부할 때 이렇게 선이 그려졌으면 이런 걸 뭐라고 불렀는데 세 글자로 점근선. 네. 지수함수에도 점근선 개념이 중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거 2개 얘기해봐. 그러면 밑의 크기에 따른 모양하고 점근선이야. 그러니까 요거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게 점근선인 거예요. 둘 다 점근선은 x축이죠. x축을 식으로 쓰면 y는 0을 점근선으로 한다. 그럼 나중에 평행이동까지 생각해서 얘기해 줄게.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 이게 점근선이야. x축 방향으로 막 움직였어. 점근선 변하냐 안 변하냐? 안 변하지.
그러면 얘를 갖다 y축 방향으로 움직였어. 그럼 점근선이 변해 안 변해? 변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함수에서 점근선 위치만 보면 y축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까지 같이 얘기해 주는 거랑 똑같은 힌트지. 그 두 가지야. 다 됐잖아. 정의형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지 이거. 나 안 쓰려고. 이제 2학년이잖아. 정의형. 그림이 그려진 x의 범위. 모든 실수. 저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계속 그려지겠지. 치역은 y 값의 범위. y는 0보다 크다. 그죠? 양수 전체. 오케이? 그러면 내가 거의 뭐 70% 이상 얘기했고요. 그럼 여기로부터 나는 이제 뭐만 얘기하면 끝난 거냐면, 자, 이거 보고 이제 대답할 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어떤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였을까 읽어줄 수 있니? 모양은 이미 얘 때문에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y는 a의 x제곱,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 방향 얼마만큼. 이건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차함수부터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까지 다 동일한 거라고. 너네는 뭐만 공부하는 거야? 각 함수에 따라서 기본 그래프의 특징을 정확히 봐두면 나머지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이걸로 그냥 끝나버렸고요. 대칭이동 관계도 알아두면 좋죠. 이거는 뭐죠? 이 그림이 원래 그림이야? 이 그림 뭐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라고 써있어. y축 대칭 이동한 거지. 이게 그러면 이것도 되니? 그러면 2의 x제곱과 2분의 1의 x제곱은 서로 무슨 관계냐? y축 대칭 관계. 아까 저의 2의 x제곱 내가 그린 다음에 2분의 1 x제곱을 그렸잖아. 이거 y축 대칭 관계라고. 그죠? 자, 됐어요. 그럼 이거는 뭐야? 이 정도는 알아야지. 얘가 여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쉽나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라고 써있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라고 써있어. 이거 뭐야? 원점 대칭. 원점 대칭. 그러니까 원래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면 원점 대칭이니까 요 점은 여기가 있고 요 점은 여기가 있고 요 점은 여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 것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요. 이건 지우고. 니네 y는 x의 제곱하고 y는 2x의 제곱하고 둘 다 아래로 볼록인 거 맞아?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죠? 이 폭이 좁아지냐 뭐 넓어지냐 그 얘기지? 얘가 폭이 더 좁아 넓어? 좁지? 아 모르는 거야? 설마? 그거 아니지? 언제 하늘 보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잘 몰랐나 본데 x제곱이 이렇게 생겼으면 2x제곱은 이렇게 생겼고 3x제곱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폭이 좁아진다 하겠네요.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또는 y축에 가까워진다. 자 그러면 똑같은 거야. 지수함수에서도 그러면 아까 밑이 1보다 크면 이 노란 그림처럼 생겼다고 했는데 그러면 y는 2의 x제곱하고 y는 3의 x제곱하고 y는 5의 x제곱하고 이 밑이 1보다 크긴 큰데 점점 밑이 커지면 어떤 차이를 갖겠는가. 자, 그립시다. 자, 기본 2의 x제곱을 내가 그려볼게요. 그러면 3의 x제곱은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 여기가 1인 건 동일하죠. 그러면 여기가 얘는 x가 1이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x가 1이면 3이 되는 거니까 여기쯤 찍히겠죠. x가 2가 되면 얘는 4인데 얘는 9가 되니까 더 위에 찍히겠지.
반대로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2분의 1이라고. 근데 얘는 x가 마이너스 1이면 3분의 1이 되니까 더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그림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5의 x제곱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1이면 5가 될 거 아니야, 여기. 2면 25가 되고, 여기는 5분의 1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y는 5의 x제곱이지. 자, 이제는 이걸 굳이 그려준 이유가 뭐냐, 밑이 1보다 클 때 이 밑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 폭이 좁아지냐 넓어지냐, 이차함수 기준으로는 얘는 어떻게 변하느냐, 밑이 커질수록 축과 가까워진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게 이쪽 오른쪽은 y축에 가까워지죠. 왼쪽 그래프는 음수 쪽은 x축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내가 x축 y축 그 말 빼고 축과 가까워진다고 한 거야. 과학 공부를 이미 여러 번 해왔으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 이거 하면 생각나는 그림 없어? 과학 시간에 염색체? 상동 염색체. 잘 보면 꼬여 있는 거야. 그 y축 기준으로 꼬여 있는 모습에 이렇게 x자로 잊어먹지 말고.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다면 밑이 크면 클수록 축과 달라붙는 그림이니까 구별이 될 수 있어야 돼. 그럼 밑이 0과 1 사이의 숫자면 어떻게 될까? 아까 그 역수 관계면 y축 대칭 그걸 생각할까? 그럼 여기가 2의 x제곱 이거면 2분의 1의 x제곱은 요 그림을 y축 대칭 이동하면 2분의 1 x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 정도 그림이 y는 2분의 1의 x제곱이에요. 그러면 3분의 1의 x제곱은 어디가 있겠냐? 요 정도 돼 있겠지. 그러면 5분의 1의 x제곱은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럼 생각해봐. 밑이 1보다 작은 숫자들은 어떤 게 밑이 더 크고 어떤 게 더 작은 거야? 이게 더 크고 이게 작은 거지. 그러니까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의 지수함수는 밑이 작으면 작을수록 축이랑 달라붙는다고. 가깝게. 급격하게 변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그 말만 써주면 밑이 0과 1 사이에 이 경우라면 밑이 작을수록 축과 가까워지는 특징을 갖게 된다. 그래요. 다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지수가 클수록 커진다. 밑이 0과 1 사이는 감소함수, 지수가 큰 숫자가 들어갈수록 값은 작아진다. 그 경향을 인식하는 거. 점근선 위치, 평행이동과 연관, 특히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양과 연관이 된. 그 다음 똑같이 그럼 밑이 크다면 다 똑같은 그림이냐? 그건 아니고 밑이 큰 1보다 큰 숫자에 해당되는 지수함수라면 밑이 커질수록 급격하게 변하는, 다른 말로 하면 축과 가까워지는 x자로 꼬이는 그림이야. 반대로 밑이 0과 1 사이에 대한 지수함수는 밑이 작은 숫자일수록 오히려 축과 가깝게 붙는 경향을 갖는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면 여러분들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유형 9까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별거 없죠. 자, 오늘 내가 여기에 대한 문제 숙제는 내지 않을 거야. 근데 이 부분 기록하고 완전히 공부해서 외워와 문제 풀 때 적용하게. 그때 와서 외우지 말고 문제 풀 때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늘어. 그래프 개형을 읽는 방법을 기억하시고 와서 문제 풀 때는 좀 빠르게 쭉쭉쭉 내가 풀을게요. 유형 9개 그냥 한 번에 풀어도 돼요. 요게 중요해. 요게 중요해.
자, 그러면 일단 필기 정리하시고 조금 있다가는 그 로그 시험을 볼 거야. 오늘은 12문제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가로 1, 2, 3이 있는 문제가 한두 개 있어서 실제로는 15개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되죠. 오케이.